독소, 그리고 체내 독소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의 작용 기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독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세균의 독소, 바이러스, 또 농작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이나 비료, 심지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도 각종 인공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서 우리 몸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축적이 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4월 20일 환경과학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일회용 컵과 식품용 나일론백에서 리터당 조 단위의 나노플라스틱 조각이 용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00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0만 분의 1mm 정도인데요. 100나노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지름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연구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초순수를 사용했는데요. 초순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깨끗한 물입니다. 22도씨의 경우에는 20분 후에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되었고요. 100도씨의 물의 경우에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되었습니다. 식품용 비닐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식품의학처에서는 식품용 나일론의 경우 25도씨에서 용출되는 양이 무게의 1%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25도씨에서 0.1%, 90도씨에서는 0.28%가 용출이 돼서 기준보다는 크게 낮았지만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나노입자의 중요한 공급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나노플라스틱의 평균 크기가 30에서 80나노미터로서 척추동물의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활 독소들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고 배량의 유해산소를 발생시켜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 면역 기능 저하, 또 호르몬 체계 교란, 혈관 및 장기 손상, 만성 피로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지방 친화적인 물질이어서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몸에 농축되어서 더 높은 농도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이와 같은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비만이 많은 이유가 식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생활 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지방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줄일 수 있다면 체지방도 줄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지상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SBS 스페셜 461회 자궁의 경고편에서는 바디버든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는데 우리 몸이 독성 물질에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소들은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독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지방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독소를 줄이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소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 즉 디톡스 다이어트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몸에 침투하는 독소의 양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앞서 보셨던 다양한 독소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환경 오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서 미생물에 대한 독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 즉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작용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 2단계는 간에서, 3단계는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독 1단계는 지방과 결합되어 있는 독소를 분리해서 일부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키는 단계이고요. 해독 2단계는 본격적으로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키거나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배출이 용이한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해독 1, 2단계에서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해독 3단계는 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장이 건강해야 독성 물질을 원활히 배출시킬 수 있고요. 또 제흡수를 억제해서 해독작용을 완성하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해독작용이 진행된다면 더 효율적인 디톡스가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간과 장이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생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의 시간을 1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독소의 유입을 최소화시키면서 해독작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12시간 공복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은 훨씬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각 단계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소를 줄이고 지방을 줄이게 되면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한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 기능성 성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당류 단위로 분해되어야 흡수가 될 수 있는데 강낭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파세올라민 성분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토산을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키토산과 식이섬유는 음식물 중에 콜레스테롤, 지방, 당분 또 그 밖의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수분을 다량 흡수하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대식물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함유되어 있는 HCA, 하이드록시 시트릭 액시드라고 하는데 이 물질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잉의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을 돕는 이런 효소의 작용을 HCA가 방해하는 기전을 통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이죠.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비만이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카르니틴입니다. L카르니틴이 부족하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L카르니틴을 직접 보충하는 것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요. L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L카르니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LA, 공액 리놀레산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데 필요하죠. 지방은 지단백의 형태로 체내에서 이동하는데 지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되고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겠죠. 지단백 분해 효소를 CLA가 억제해서 지방 축적을 방해합니다. 또 CLA는 카르니틴 전이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L카르니틴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CLA는 지방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는 갈색 지방 조직, 백색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많이 연소시킬 수 있고요. 백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갈색 지방 조직이 어느 정도 체내에 분포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서 갈색 지방 조직은 점점 적어져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방 조직에는 UCP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는 과잉의 에너지를 열 발생을 통해서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백색 지방 조직의 UCP 단백질은 세포에서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작용 외에도 식욕 감소, 인슐린 분비 증가, 지방 축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네트롤 성분이 이 UCP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결국 전체적인 세포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쁜 환경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미세먼지, 환경오염, 황사,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피하고 금연, 절주, 또 검증된 개인 위생용품 사용 등을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간 해독을 위해서는 비타미네랄, 그리고 밀크시슬,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장 해독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서 해독작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기능성 성분 파세올라민, 또 식이섬유, 키토산, L카르니틴, HCA, CLA, 시네트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해독 과정의 중요한 효소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체의 자연적인 해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운동은 디톡스에 꽂히고 땀을 흘리는 것은 엄청난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혈액의 흐름과 효소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액 속의 백혈구가 몸속의 이물질을 빠르게 제거하게 됩니다. 땀을 통해서 피로 물질인 젖산 등이 함께 빠져나오고요. 몸 안에 축적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등의 독소가 배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체내의 독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한 중성지방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독소를 멀리하는 습관, 그리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운동과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로 더욱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